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보고 극우 그러는데요.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극우인가요? 우리 극우가 아니에요. 정말 건전하고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극우라고 생각하세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극우라고 생각하면 극우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일 뿐입니다. 극자들이요, 어이가 없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 정말 빵 터졌습니다. 문영배요, 이제 하다 진짜 별. 정말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너무 특이해서요. 제가 오늘 그래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문영배 황당한 과거 땡땡 폭로. 제가 정말 폭로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싹 긁어왔어요. 문영배가 과거에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판례까지 긁었습니다. 극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극자도 아니고요. 쟤네들은 정말 이상한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제가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재가요, 이제는 스스로가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가 극우인가요?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방송 준비를 풍성하게 해왔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속도를 좀 빠르게 많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면 깜짝 놀라실 뉴스가 엄청 많습니다. 일단 법원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졌는지, 좌익 카르텔 온상으로 변질된 법원이라는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대한민국이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김남국 코인이 무죄가 되고, 그뿐이 아니라 요즘 보면요, 재판 판결들이 이상해요. 근데 아예 제목이 좌익 카르텔 온상으로 변질된 법원이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요, 어디가 가장 정직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판사는 제정신이어야 하고, 여러분 제가 강조할게요. 제정신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상식이 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좌익 카르텔의 온상이 되어버린 법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2016년도 대한민국이 탄핵의 시기가 들어가면서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이렇게 헌재 재판을 해도 되나?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해도 되나? 저런 가짜뉴스로 이렇게 해도 될까? 저요, 그렇게 정의롭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정말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그렇지만 너무너무 잘난 집에 태어난 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없는 집에 태어난 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밖에 없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왜? 전 금수저가 아니니까요. 공부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서 독일 가서 공부를 했고, 왜냐면 등록금이 안 드니까요. 그리고 독일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를 받았고, 박사를 받고 들어오니까 제 나름으로 신분이 그래도 올라갔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신분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 먹고 잘 사고 그게 아니라 밥을 벌어 먹고 살 수 있고,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요, 이거 이상하다, 대한민국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어쩌면 하게 되었죠. 왜? 꿈이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웠었어요. 이런 대한민국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2016년도에 이게 뭐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뭐야? 가짜뉴스가 이게 뭐야? 이거 아닌데, 내가 볼 때 이건 아닌데. 그래서 어찌 하다 보니 새누리당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정말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까지 됐었어요. 그리고 바른 말을 계속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은요,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불의를 보고 눈을 감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차피 태어나서 사는 인생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그래도 법학을 공부했고 형법을 공부했고 형법을 전공했고 그래도 박사를 받았는데 불의를 보고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눈에 불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돼. 제가 생각했던 불의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식이 없는데 딸이 있다 그러고요. 롯데호텔 37층인가 38층은 객실이 없는데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남자랑 만났다 그러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정말로 무슨 있잖아요. 케이크처럼 쌓여가지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세상에 되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저 박근혜 대통령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악은 선을 이길 수 없고 반드시 불의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비록 여자고 그때만 해도 비록 나이도 젊었지만 내가 어차피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왜 저런 불의를 보고 눈을 감아야 해 하고 그때부터 정의로운 말을 시작했어요. 옳은 말을 했어요. 바른 말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이 있다고 외쳤어요. 그러다가 저 방송 다 잘렸어요. 종편 다 잘렸어요. 그러다가 저 이거 가짜뉴스예요 이야기했다가 종편 잘리고요. 이거 가짜뉴스 같아요 얘기했다가 사람들한테 왕따가 됐었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해야지만 옆에 주변에 친구들이 가득했었어요. 그 당시에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사람이라고 외쳤었어요. 그러니까 저 정말로요. 왕따가 됐었어요. 주변에 친구도 없어지고요. 다 사라졌었어요. 저 정말 친구가 없었어요. 왜? 다들 박근혜 대통령 욕을 하고 박근혜는 나쁘다고 욕을 해야지만 다들 모였거든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다들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게 2016년, 17년이었어요. 그때 그래도 바른 소리를 했었고 그래도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바른 소리를 했었고 최고위원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바른 소리를 계속했다가 결국 저도 제명당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처음에 외칠 때는 외로워도요. 그 바른 얘기를 계속 한 것은 결국 쌓이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 드러납니다. 문영배요? 드러났잖아요. 세상 편하게 살 줄 알았죠.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죠. 제가 진짜 제대로 한번 웃어드릴까요? 진짜 웃겼어요. 이게 뭡니까? 정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요. 세상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맞아요. 여러분 중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 정지를 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활동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거 저 알아요. 그리고 유여해 하면은 변함없고 흔들림 없고 항상 저 당을 이 당 저 당 가지도 않았었어요. 유여해 하면은 유여해는 항상 그랬어. 유여해가 하면 맞아. 저요? 항상 묵묵하게 그 자리 지킨다는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바보 같다고도 하고 또 우리 유여해는 정말로 항상 그 자리 지켜줬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요, 조금 전에 방금 얘기했죠. 좌익 카르텔 온상으로 변질된 법원. 대한민국 법원이 바뀌었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사법부가 흔들리고요. 대한민국이 검찰도 경찰도 정치도 엉망이에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걸 이렇게 터트려 주니까요. 제가 이야기할 때 저요? 국민의힘에서 잘려서 나갈 때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외칠 때는 힘이 너무 작았어요. 저 그때 외쳤거든요. 정말 대한민국 정치 이러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이러면 안 됩니다. 외쳤는데 저보고요. 또라이라고 그랬었어요. 제가 외치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니까 모두가 움직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알았잖아요. 그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알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제 안다고. 세월이 걸리고 시간이 걸릴 뿐이지 드러납니다. 그쵸? 드러나요.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도요, 드러나요. 문영배요, 문영배. 드러났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진짜 오늘 제일 재밌었던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이유, 유재석, 한강이 적힌 빨갱이 명단이라는 게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준석이가 왜 나와요? 반지성의 향연? 반지성의 향연? 오늘 아침에요. MBC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 빨갱이 명단이라고. 근데 그 명단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제가 저거 보고요. 와, 이제 빨갱이 명단도 도네?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빨갱이 명단이란 것도 돌아요. 살만해요. 살만해요. 아, 빨갱이 명단이란 것도 돈다니까요? 그게 뉴스에도 나와요. MBN에도 나오고요. 채널A도. 어쨌거나 박제됐죠. 빨갱이 명단이 박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어제 또 기분이 좋았던 건 바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선관위 보안 취약점이 드러났다. 외부 침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기사가 나온 게 너무 기뻐요. 좋아요. 선관위 보안 취약점 드러났다는 것까지가 알려진 것도 너무 기뻐요. 저요. 유여해는 생긴 것부터가요. 바른말 하게 생겼잖아요. 저 솔직히 말하면 선관위 부정특혜, 부정취업, 그리고 선관위 저는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당당하면 공개하면 되죠. 여러분, 당당하면 공개하면 되잖아요. 아니, 왜 그래? 공개해요. 그리고 부정취업이 있었으면 그것도 공개해요. 왜 선관위는 특혜예요? 그리고 선관위는 왜 그렇게 취업하면 돼요? 그리고 선관위는 왜 항상 저 위에 있어요? 그리고 선관위는 왜 판사들이 선관위원장 같은 걸 해요? 안 돼요. 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특혜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저한테 응원이라도 좀 주세요.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얼마나 재밌는 걸 보여드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제가 정청래가요. 어떻게 보면 미안합니다. 맛이 이제 살짝 가는 것 같아요. 줄 탄핵은 국회 권한. 윤 대통령 계엄도 대통령 권한. 근데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박수를 쳐주시니까 제가 더 힘내서 할게요. 줄 탄핵은 국회 권한입니까? 저는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제발 세비 받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보좌관 수 줄여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전 줄여라.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제발 받고 있는 특혜 줄여라는 사람이에요. 독일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국회의원 저렇게 대접받는 나라 없습니다. 아니, 지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에서 일하는, 여러분 300명 국회의원 얼굴 다 아세요? 일하는 국회의원 있나요? 누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봉급 많이 받아요. 떡값 400만 원 받았대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그렇게 특혜를 받아요? 국회의원도 아니,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정청래 같은 사람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일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요,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제 뉴스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프닝 멘트였습니다. 1번 뉴스 들어갑니다. 짜라짜라 문형래, 아니 문형배, 죄송합니다. 정청래죠. 문형배. 1번 뉴스입니다. 문형배 판사 누구? 진주 대학원 졸업. 여러분, 지금 이 주제예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재판을 하는 문형배. 이거 며칠자 기사죠? 한번 그 기사 좀 보여주세요. 날짜 좀. 2019년.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문형배는 그 문형배가 맞습니다. 어제 문형배 댓글이 공개됐죠? 야, 그런 글 쓰는 사람이, 야, 낯짝도 두꺼워요. 어제 문형배 혹시 다 지우셨습니까? 손가락이 되게 바쁘셨겠어요? 옛날에 썼던 걸 다 지우느라고? 야, 정말. 아니, PD님, 혹시 PD님도 그런 데 가서 그런 댓글 쓰시나요? 저기 손 들고 좀 OX 좀 해주세요. 안 쓴대요, 우리 PD님은. 아니, 혹시요? 여러분은 그런 데 가서 그런 음란한
사진 밑에 가서 댓글 다세요? 여러분 댓글 다시면 O, 댓글 안 다시면 X 좀 해주세요. 댓글 다는 거 정상 아니에요. 아니 어디서 그런 데 가가지고요. 판사가 그런데 어머 남사스러워라. 여러분 뭐 말하는지 다 아시죠? 근데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재판이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말 좋아 보이세요? 판사가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재판을 합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재판할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 마음 아이고 목이 메인다. 너무 놀래가지고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요. 여러분 저랑 똑같이 남사스러워라 한번 해줄까요? 어머 문영배 남사스러워라. 어머 저는 그런 거 상상도 못해요. 어떻게 그런 데 가서 댓글을 다세요? 근데 판사님 그 댓글 언제 다신 거예요? 혹시 근무 시간은 아니시겠죠? 네 댓글 혹시 언제 지우셨어요? 근무 시간은 아니시겠죠? 판사님 책 보신다고 많이 했는데 책 보신다고 하는 판사님이 왜 그런 이상한 남사스러운 사진에 가서 댓글 다세요? 라고 해주고 싶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문영배라는 사람이 판사예요. 그런데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재판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 그럴싸해 보이죠? 이게 바로 위선적인 말이에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해? 그렇다면요. 강자에게는 내 마음대로 세게 하고 여러분 약자가 무조건 약자예요? 강자면 무조건 그럼 강자가요. 강자는 아니 이렇게 판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자든 약자든 강자든 약자든 공정한 재판을 해야죠. 저 주장합니다. AI 판사 AI 저 이런 판사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문영배 같은 판사한테 재판 받고 싶으세요? 전 싫어요. 제가요. 여러분 이런 판사한테 가가지고 재판 받고 싶으세요? 이런 데 가서 댓글 쓴 판사님한테 재판 받고 싶으세요? 그럼 이 판사님은요, 제가 진짜 물어볼게요. 만약에 음란물이 걸려가지고 오면은 관대한 판결 할 수 있잖아요. 어머, 동족.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이런 사람은요, 판결도 이상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제 주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재판이란 말이 좋아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아니 여러분 댓글 좀 써주세요. 이 말이 되게 나쁜 말이에요. 그럼 볼까요? 2번 빨리 보여주세요. 여기에 자 우리 그 PD님 저기에서요 본문 안에서 그게 있어요. 살자 몇 번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자 이 판사가요 판결을 내렸는데요. 뭐라고 판결을 내렸는지 아세요? 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요. 판결문에 자 그게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피고인에게 자살하려고 불을 질렀는데 피고인에게 자살을 10번 외치게 한 뒤에 우리 귀에는 살자로 들린다. 집행유예. 아니 불을 질렀는데 왜 집행유예예요? 불 질렀다고요? 방화범이라고요? 지 마음대로 고무줄 판결이에요? 여러분 이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한테 댓글 좀 빨리 좀 써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읽으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요. 여러분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다는 재판을 하고 불을 질렀는데 불을 질렀는데 그 불 지르는 사람에게 자살 10번 한 뒤에 살자로 들리니까 집행유예? 불을 질렀는데 집행유예예요? 여러분 법은요 공정해야 돼요. 어디에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고무줄 잣대려. 저 이런 거 보면 저는 분노해요. 제가 화가 나는 제가 정말 열받는 코드가 저런 거예요. 왜 사람 보고 정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그렇게 독하고 냉정해요? 강자라서요? 저는 이게 화가 나는 코드예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건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기준으로 재판을 하냐고요. 법전에 있는 기준으로 해야지. 판사 마음대로 해요? 윤석열 대통령 보고는 짧게 하세요. 시간 몇 분 하세요. 왜 딴 사람한테는 관대해요? 왜 관대하냐고요. 공정이라는 건요. 여러분 정의와 공정은요. 저울을 들었을 때 똑바로 딱 들 수 있는 게 정의와 공정이에요. 판사 마음대로요? 그럼 그 판사가 인격이 그만큼 훌륭하냐고요. 훌륭하지 않은 판사의 인격 밑에서 왜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되냐고요.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제가 오늘 할 말이 되게 많다니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자 그런데 충격적인 거.
3번 뉴스예요. 김장하 장학생이래요. 문영배 판사가. 그래서 제가 김장하가 누군지 찾아봤었어요. 근데요, 충격적인 거. 김장하는요, 저기 PD님 혹시 그거 제가 아까 써드렸던 자료 중에서 명신고등학교 이사장이었는데 정교조 해직 사태가 터졌으나 정부의 압력에도 단 한 명의 교사를 자르지 않았던 이사장이었어요. 김정하가. 다시 정교조 해직 사태가 터졌는데 정부가 정교조 교사를 다 잘라라고 했는데 정교조 교사를 자르지 않았던 사람이 김장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김장하의 장학생이 문영배 판사였어요. 여러분, 이 문영배가 김장하의 장학생이었던 거예요. 그쵸?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좀 더 파봤어요. 4번 뉴스예요. 장성민이 문영배식 내란몰이 재판, 윤, 주사파 법정에 섰다. 제가 장성민이요, 이렇게 오랜만에 옳은 말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윤, 주사파 법정에 섰다. 여러분, 사실은요, 주사파 법정이라는 말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사 자격 없는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돼요. 사상과 이념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힘든 사람들은요, 북한에 보내주면 돼요. 서비스죠. 설과 명절에 북한에 보내주면 돼요. 아니, 그렇게 북한에 대한 개념이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극좌고, 아니면은 정말 북한을 만약에 제가 문영배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 사람 얘기를 갖다가 주사파 법정이라고 하는 건 장승민의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살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다면. 저는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제발 법복 입고 안 나왔으면, 공정합니다, 정의로서, 이렇게 세상 정의로운 것 같은 표정으로, 세상 정의를 외치는, 너무너무 이중적인 이런 모습이 저는 진짜 환멸감이 느껴져요. 심각하다니까요. 그 사람이 활동했던 그 방요. 자, 5번 뉴스입니다. 윤희숙이 문영배,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 젊은 사람들 환멸 느낄 것. 근데요, 윤희숙은 왜 젊은 사람은 환멸 느낀대요? 나이 든 사람도 환멸 느끼고요. 늙은 사람도 환멸 느끼고요. 우리 모두 환멸 느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문영배가 음란물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댓글을 쓰고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환멸감 안 느끼세요? 이런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게 소름 안 끼치세요? 저는 소름이 끼쳐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복을 입고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거 환멸감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헌재 해제하라. 헌재 이제 폐지하라. 헌재 폐지하라. 그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이제는 헌재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헌재가 이런 팜이 가서 있는 자리라면 헌재 없어야 돼요. 근데요, 왜 그런 말을 108명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안 하냐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돈 안 받아요? 안 창피해요? 저 문영배가 하고 있는 그 얘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안 부끄러워요? 나 같으면요, 국회의원들 다 몰려가서 헌재 앞에 가가지고요, 문영배는 꺼져라라고 저는 집회할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해야죠. 이게 왜 국민이 분노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 말 맞지 않아? 저 오늘 작정한 거예요. 저 지금 작정했어요. 너무 화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소리 높여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한테 허락을 구하겠습니다. 괜찮으면 괜찮다고 좀 해주세요. 하트라도. 왜냐면 제가 또 미안하잖아요. 오늘 제가 작정하고 화를 내거든요. 왜냐면 저 오늘 진짜 화났어요. 아니, 이런 인간이 법복 입는 게 너무 환멸감이 느껴져요. 법복 입는 거 너무 싫어요. 저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있었어요. 저 대법원을 되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판사님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판사님들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런 자가 대한민국에서 법복을 입고 세상 정의로운 표정으로 거룩한 얼굴 한번 띄워주세요. 문영배 얼굴 한번 보고 갑시다. 그 거룩한 얼굴로 앉아가지고 땅땅땅, 피고는 땅땅땅, 자살은 어쩌고 땅땅땅, 너는 집행유예, 이런.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가 안 부끄러울까요?
사퇴해야 돼요. 그런데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왜 찍소리, 얼굴 크게 확대해주세요. 와, 세상 정의로운 척하네. 야, 세상 정의로운 척하네, 진짜. 야, 정말 내가 진짜 웬만하면요, 여러분 그런 짓은 안 하는데 얼굴 확대한 다음에 프린트한 다음에 정말 얼굴에다가 장난치고 싶어져요, 정말. 오늘 저 분노했다니까요, 열받아서. 저도요, 참고 가식적으로 방송할 수 있죠. 근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에요. 어머, 문신해. 어머, 문신해. 저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쵸? 저 얼굴 박제시키고 싶어요, 딱. 그런 다음에 자기가 썼던 그 댓글들을 같이 붙여가지고 대대손손 진짜 국회에 가서 전시하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바라는 건요, 저런 사람 그 옆에 딱 박제해서 국회에서 전시하는 거 바래요. 제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전 그거 합니다. 그리고 저는 헌재 앞에 국회의원들이 가서 전 1인 시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영배, 네가 쓴 걸 맞냐? 네가 쓴 걸 맞냐? 네가 쓴 걸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해라.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라. 맞으면 사퇴하라. 여러분, 맞지 않아요? 문영배 마누라 있는지는 전 몰라요. 여러분, 제 말 맞지 않아요? 정말. 그런데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을 했던 이 자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상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예의 없게 굴죠? 전 그게 더 분노가 되는 거죠. 근데 6번 뉴스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6번 뉴스 보면요. 저 류혁이 검사 출신인가 봐요. 공판 검사 때 만난 문영배 법치주의 원칙 충실. 저 기사 언제 거예요? 기자님. 뭐야? 며칠 안 됐네요. 제가요, 저 기사가 며칠 안 된 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류혁이라는 사람이요, 공판 검사 때 만난 문영배 법치주의 원칙 충실이래요. 야, 그래서 7번 뉴스 보겠습니다. 문영배 SNS 삭제 떳떳했다면 삭제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2.2%예요. 근데 여러분, 전 여기서 또 분노해요. 아니 그럼 나머지 40몇 프로는요 삭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영배가 그런 방에서 근무란다. 그런 방에서 활동을 하고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해도 그런 판사한테 재판 받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짐승입니까? 그런 판사한테 재판을 받게? 야, 근데요 8번 뉴스 보면 더 웃깁니다. 여당, 조선일보, 유튜브가 문영배 때리기에 총공세래요. 아니 있잖아요. 저 기자 얼굴 좀 봅시다. 여러분 이게요 문영배 때리기입니까? 이게 문영배 때리기예요? 문영배 때리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문영배 같은 사람에게 재판 받을 수 있냐고요. 저는 싫어요. 저 거부합니다. 여러분 저는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9번이에요. 주진우가 국회의원이죠. 마은혁 국회폭력점검 민노당의 면죄부 헌법재판관 맡길 수 없어. 그런데요. 아니 그럼 주진우는 지금 왜 이 문영배에 대해서 말을 안 하시냐고요. 그리고 왜 다들 말만 하냐고요. 여러분은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말만 하는 거 마음에 드세요? 나가라고요. 나가. 거리에 나가. 근데 10번 뉴스 보면 더 화가 납니다. 문영배. 제가 오늘 문영배 특집 잘 모아왔죠. 법관, 성향별, 안배 필요해. 뭐예요? 여기서 성향별, 안배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성향별, 안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음란한 방에서 댓글 쓰고 논 판사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생각 맞지 않습니까? 11번입니다.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때도 위헌 주장 헌재 문영배 이미선의 과거 판단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문영배는요, 항상 이재명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12번 보면요, 이 문영배가 또 성격도 뻔뻔해요. 북침 동조 실화냐? 원문 읽어보시죠. 문영배 직접 반박. 혹시요, 여러분, 문영배가 아까 그 음란 무슨 방이었죠? 잠깐만요.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에 반박했습니까? 얼굴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문영배 얼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피디님. 여러분, 문영배가요, 혹시 음란물 커뮤니티에 대한 자기 입장 얘기했나요? 말 잘하대요. 원문 읽어보시죠. 이러고 이야기하던 문영배 직접 반박했습니까? 자, 13번 뉴스예요. 제가 그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 다 하시고 나면 전환길이 대통령 해라.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전환길 대통령 해라. 전환길이 해라. 전환길 선생님이 대통령 하는 게 국민들이 훨씬 시원하겠다. 아이고, 옛날에 노무현도 대통령 하고요. 문재인도 대통령 하고요. 김대중도 대통령 했는데 전환길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냥 전환길이 하라 그래요. 왜? 불의한 헌재 재판관들. 여러분, 헌재 재판관이 불의하면 안 되죠. 그쵸?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요, 저 이분들한테 더 화나요. 14번이에요. 그래요. 저도 원희룡 장관님 잘 알아요. 정준길 변호사님하고는 친해요. 그런데 헌재는 헌법 도망소. 좋아요. 국민이 독재 용납 안 해. 말만 하지 마시라고요. 자, 원희룡 장관님은 장관도 했죠? 국회의원도 했죠? 그러면 헌재는 헌법 도망소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유튜브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입만 동동 아니시잖아요. 이 정도면 이분도 검사 출신 아니었나요? 이럴 때 정 변호사님이 계시면 딱 물어보는데 검사 출신 아니었나요? 하고 묻는데 답답하네요. 왜 이런 말만 하죠? 여러분, 사실은 저는 움직이고 이제는 필드로 나가서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15번 보세요. 헌재 문영배 이재명 친분 의혹에 개인적 관계는 심리에 영향 없다 했는데요.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개인적 관계 심리에 영향 없다고 했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문영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다 이랬죠. 그러면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다고 말을 했으면 개인적 관계 심리적 영향 없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질문이에요. 문영배가 개인적 관계는 심리에 영향이 없어 라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난 약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개인적 관계가 심리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있다라고 해주세요. 저는 있다고 봐요. 여러분,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다고 하니까 되게 그럴싸해 보이죠? 판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판사는 강자든 약자든 정의와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죠. 아니, 왜 지 마음에 따라 해요? 여러분은 판사가 마음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 좋으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16번 보세요. 국힘겔에서 파묘, 문영배 재판관 번호 찾아내서 카톡 테러 한다고요?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 뉴스 맨 밑에 되게 무서운 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요, 이제 협박하는 글만 써도 체포한대요.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희한한 협박하는 사람들은 경찰들이 미적미적거리고 천천히 잡아주더니 뭐예요? 저기 제일 밑에 보면 확대해 보세요. 그게 딱 맨 밑에 나옵니다. 자, 헌재에 불을 저지른다는 글을 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헌재에 불 지른다고만 글을 써도 구속됩니다. 여러분, 혹시 문영배한테 협박글 쓰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는요, 움직이지 않아도 글만 써도 바로 구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화가 나고 울고 싶은 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이제 글만 써도 나 그냥 심심해서 아니에요. 이제 구속돼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제요, 대한민국이
검열한다 그러더니 저렇게 쉽게 잘 잡으면서 왜 이때까지는 못 잡아주냐고요. 나를 모욕하는 모욕범들을 잡아달라고 할 땐 그렇게 못 잡는다 그러더니 저런 건 어째 저렇게 금방 잡아요? 와, 진짜 배신감 느껴요. 저거 어째 저렇게 금방 잡아요? 여러분 가서 고소해보세요. 금방 못 잡아요. 저렇게 잘 잡으면서 이때까지 못 잡고 있었네. 참.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17분 뉴스인데요. 이자가 말하는 거 뻥이었다는 거 잡아왔습니다. 홍장원 등 출석하는 오차 변론 안 나올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이 나오는 날 안 나왔습니까? 아니면 홍장원이 안 나왔습니까? 김종혁은 저 날짜 보여주세요. 김종혁이 전날 2025년 1월 31일 날 노컷뉴스에서 나왔던 말은 뻥카였습니다. 이런 거 잘 잡아줘야 돼요.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홍정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 나왔어요. 어디서 저런 뻥카를 합니까?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잘못 말한 거, 저는요, 옛날에 그 사람이 어떤 말 했는지를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뻥카였을 때 다시 잡아와서, 네가 했던 말 그거 뻥카야. 네가 예언했던 거 뻥카야. 정치평론은요, 너무 뻥카가 많았을 때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걸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무튼 이 종혁이 얘기했던 거 뻥카였던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18번 뉴스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45.9, 민주당 38.7, 오차 범위 밖 격차. 이거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국민의힘 좋아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19번입니다. 이재명은 46.1, 김문수는 34.2, 이재명은 45, 오세훈은 27.6. 제가 여기서 욕하고 싶은 포인트. 저래도 이재명이 46%나 좋아요? 아니, 저래도 이재명이 45%나 좋아요? 와,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문영배가 이상한 사이트에서 글을 썼어도 문영배의 판결을 기다리는 거죠. 문영배가 재판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근데요, 제가 여러분 말고 40몇 프로가 좋아하는 이재명이 20번 뉴스 보세요. 옛날에 했던 뉴스예요. 경제, 외교 다 엉망됐다. 일하지 않아도 나누는 사회에 올 것이다. 저 뉴스 기사 며칠전인지 보세요. 2024년도에 이재명이요, 일하지 않아도 나누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일하지 않고 나누는 사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재명이 바라는 사회는 일하지 않아도 나누는 사회.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저 부자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뺏어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저 세금 다 뺏어서 우리한테 나눠주고, 저거 다 뺏어서 우리한테 나눠줄 사람이 이재명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런데 왜 2030이 지금 다시 돌아오는 줄 아세요? 그게 뻥카였던 걸 알게 되니까 젊은 애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재명이 말했던 게 뻥카였구나. 여러분, 이재명이 돌아오고 있는, 이재명이 난다. 젊은 애들이 돌아오고 있는 이유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21번 보실래요?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라 헌법 파괴자. 어머, 이거 네가 할 소리가 아니지. 내가 정말 웬만하면은 이런 욕 안 하는데 헌법 파괴자라고 욕하면 안 되지. 헌재에다가 앉혀놓은 사람 꼬라지를 보고 하세요. 22번입니다. 자, 보수층 다수는 계엄 잘못, 선관위 신뢰. 아니 있잖아요. 오마이뉴스. 저 근거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게 뉴스로 나가고 있어요. 보수층 다수는 계엄이 잘못됐고 선관위를 신뢰한다. 선관위를 신뢰한다고요? 이거 누가 조사한 거냐고요? 누가? 도대체 이거 보수층 다수. 여러분, 보수층 다수. 우리 여기 다 모여있죠? 저거 누구예요? 그런데요, 또 웃긴 기사 23번. 윤석열 계엄은 잘못이지만 탄핵에도 반대. 어쩌라고요? 이재명 비호감 때문에. 아니 있잖아요. 우리 좀 확실하자. 계엄은 잘못이지만 탄핵에도 반대. 이재명 비호감 때문. 그럼 이거는 이재명 때문에 탄핵은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길 바란다. 자, 지금부터 24번 뉴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권성동한테 문자 보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재, 윤 탄핵 심판 졸속 진행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여러분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말 무서워요? 저는요. 권성동 정도라면요. 헌재 앞에 가서 단식했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찬성하시면 박수 좀 쳐주세요. 여러분 권성동이 헌재 앞에 가서 단식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권성동, 권영세 둘 다 헌재 앞에 가서 단식하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아니에요?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까지 단식하고 제가 그때도 그랬거든요. 삭발이라도 해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한번 제가 예상해 볼까요?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다 헌재 앞에서 단식하면 저는 그 정도 권기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원내대표구나. 당대표면요. 저 108명 국회의원 배지 떼고,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배지 떼고 헌재 앞으로 가서 헌재, 문영배, 이미선 나가라고. 그리고 갑자기 왜 마혁두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외에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108배가 안 중요하죠. 108배만 해서 뭐예요. 머리 깎고 단식하고 헌재 앞에 다 108명이 저는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고 딱 헌재 앞에서 뭐라고 문영배 사퇴하라. 음란 커뮤니티에 댓글 적고 노는 재판관에게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러고 저는 삭발하고 그 앞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은혁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말 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비대위원장이고 권성동하고 108명의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대통령을 구하고 우리가 여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지 떼고 헌재로 갑시다. 좋잖아요. 이렇게 문영배 같은 큰 건이 던졌잖아요. 얼마나 큰 건이 터졌습니까? 이걸 보고 참으라고요? 여러분은 이게 참아져요? 아니 이런 헌재 재판관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사활을 맡기는 게 여러분은 이해 가세요?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난다고요. 문영배의 과거가 폭로되고 있는 이 와중에 헌재가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이 와중에 왜 108명의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안 하냐고요. 국회의원이 일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면요. 솔직히 말하면요. 내가 돈을 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줬는데 왜 내가 원하는 일을 안 해요? 그쵸? 근데요. 26번입니다. 원희룡이 헌재 윤석열 변론기일 추가 지정해서 기회 충분히 보장해야.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기회 충분히 보장해야 이러면 보장해요? 아니 그러면 보장하냐고요. 헌재 윤석열 변론기일 추가 지정에 기회 충분히. 아니 여러분 같으면 앉아서 헌재는 충분히 보장하세요 하면 해요? 문영배 같은 사람이 이런 말 듣겠어요? 아이고 만만디 콩떡이죠. 절대 안 듣죠. 그들이 어떤 애들인데 여러분 싸움을 할 때는 상대를 봐가면서 싸워요. 독한 애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독하게 싸워야 돼요. 아니 있잖아요.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면요. 저는 그걸 하자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해야 돼요. 아니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약한 국민의힘입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 뽑으면 우리가 잘못한 거네요. 이제는 움직여야죠. 대통령이 탄핵될지 모를지 모르는데 자 27번 볼까요? 명태균이 나섰어요. 오세훈, 홍준표, 민낯을 보여주겠다. 아니 지금요. 명태균까지 이제 나섰어요. 야권에서 특검 발의해요. 그러면서 28번 19일에는 명태균을 부른대요. 자 그런데요. 29번 광주 시민단체가 내란 준동 제하위에서 모여달라고 토요일날 광주로 우리가 집회를 가니까 광주에서 자기네들이 모여달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30번 보실래요? 친명, 박균택, 광주 집회 장소로 쓰레기장을 추천했어요.
여러분, 친명 박균태 광주 집회 장소로 쓰레기장으로 추천했어요. 저 얼굴이래요. 근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가만히 있냐고요.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가만히 있냐고요. 맞습니다. 여기 댓글 있네요. 싸움할 때는 상대가 무식하게 나가면 똑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상대는요 짱돌 들고 달려오고 있는데 나는 잠깐만요 제가 무기 꺼낼게요. 테이저건? 장난칩니까? 아니면 상대는요 병 들고 막 이러고 오고 있는데 잠깐만요 저는요 펜 들고 싸울게요. 장난칩니까? 상대에 맞춰서 싸우는 게 전투예요. 물론 너무 무식하게 어쩌고저쩌고. 아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걸 따져요. 지금요 박균택이 쓰레기장을 추천했는데 모욕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모욕이에요. 모욕. 그런데요 31번 박지원이 또 나섰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대행으로 빵점이다. 누가 니 보고 점수 매기래? 근데요 32번 아니 이 여자는요 옛날에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이러더니요 여당 지지율 상승 민주당은 오히려 좋아. 아니 제가 왜 좋은지는 언급 안 할게요. 가치도 없어서. 왜 기사 내주냐고요. 자, 그 와중에 33번 김종인 윤석열 국가위기 본인 상상속 얘기 보수 결집은 착각. 이 할아버지는요 혹시라도 국민의힘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34번 김경진 윤석열 부끄럽다. 정호김 이상민 윤 쪽지 멀리서 봤다 애쓴다. 정호김도 국민의힘 쪽에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왜 떠들까요? 자 35번 김용남 윤석열 지시문 멀찍이 얼핏 봤다는 이상민 증인들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 참담. 김용남도 마찬가지예요. 혁신당 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에요. 국민의힘에 있던 사람이에요. 왜 다들 이렇게 떠드냐고요. 김용남 얼굴이 없네. 아쉽네. 왜 떠드냐고. 왜 떠들어요 왜. 자, 근데 그 와중에 36번 김대식 헌재 항의 방문 윤 지키기 아니야 오로지 법과 원칙 지켜달라는 거. 누가 그런 거 물었어요? 근데 윤석열 지키기 맞거든요. 알아요? 대식 아저씨 국민들이요 헌재 가는 게 법과 원칙 지켜달라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가는 거거든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얘기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냐고요. 그리고 김대식 아저씨도 그거 국회의원 맞죠? 왜 가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자 37번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홀로 헌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놀러 왔겠냐. 말 안 되는 얘기다. 맞죠? 국무위원이 대통령한테 놀러 옵니까? 맞는 얘기를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싸우고 있어요. 왜 국민들이 나섰겠습니까? 국민들이 나선 이유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윤석열이다라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요 38번 안창호 인권위원장 윤 방어권 보장 말리자 경로했다. 아니 말리니까 화나는 거죠. 이름 개판 같은 헌재 재판을 갖다가 내가 지금 인권위원장. 여러분 인권위원장이에요. 인권이에요. 대통령도 인권 있어요. 그런데 저런 문영배 같은 판사한테 판결받고 있는 걸 보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그걸 갖다가 올렸더니 말려? 그걸 왜 경로라고 써요? 그거는 불쾌해하면 언성 높일만 한 일이죠. 그리고 그놈의 경로라는 말 좀 쓰지 마세요. 듣기 싫은 말 하면 경로예요. 자 39번 이분 얘기 되게 재밌더라고요. 윤석열 계엄 선포는 윤의 권한 온몸 바쳐 막으란 건 난센스. 참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듣고 보니까 윤의 권한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얘기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40번 보면요. 한덕수를 증인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탄핵 심판 결론 속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얼굴 누구 나올까요? 짠!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네. 문영배가 아니네. 패스. 자 41번 헌재
윤측 신문 도중 계속 끼어들자. 이래서 시간 규제. 형배야, 빨리 재판하고 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 형배야, 빨리 재판하고 가서 뭐 딴 거 할 거 있니? 자, 그 와중에 42번 뉴스인데요. 제가 이건 일부러 넣었습니다. 여러분, 알리하고 테무가요, 중국 거란 거 알고 계시죠? 근데 한국에서 4조 벌었대요. 저는 웬만하면 물건 살 때 메이드 인 코리아만 삽니다. 싸더라도 중국 거 웬만하면 안 사줘요. 왜? 아까워서요. 우리나라 사람들 경제 살리려고요. 43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게 인간적이신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그 와중에도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라고 또 입장을 밝히셨는데, 사실 본인도 되게 힘든데 이런 거 이렇게 밝히는 입장을 보니까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자, 44번입니다. 헌재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추가 기일 지정한 거 없습니다. 별 좋지 않은 뉴스죠. 그런데 45번 뉴스 보면서 저는 약간 의미가 있었어요. 노상원과 김용원 카톡을 확보했는데요. 성관이 서버 까면 가짜 국회의원 찾아.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바라고 바라는 제 속마음이에요. 바라고 바라는 제 속마음. 저는요, 이거 확 다 터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팍 서버가 터졌어요. 저 진짜 총선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지 않을 텐데. 이거 제 마음이에요. 자, 46번. 이분 적극 지지합니다. 현직 검사장이 절차 존중 않는 헌재, 일제 재판관보다 더 못하다. 얼굴 보여주세요. 이영림 춘천지검장입니다. 젊은 여자는 아니지만요. 춘천지검장이 절차 존중하는 헌재에 대해서 대놓고 정말 지적하는 글을 썼습니다. 47번입니다. 정준길 변호사님이 밝히신 내용인데요.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이기도 합니다. 헌재는 왜 논란과 분열을 자초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은혁 후보 임명 보류는 뜨거운 감자인데 국회가 추천해도 헌법에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로 규정돼 있다. 임명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부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가십시오. 마은혁 임명하면 안 됩니다. 48분입니다. 미친 뉴스입니다. 베스트 신사 정치인. 여러분, 저 이런 상 있는 줄 몰랐어요. 베스트 신사? 얼굴 한번 볼까요? 우원식이래요. 그리고 밑에 볼까요? 이준석도 있어요. 이준석 있죠? 근데 이재명이 있어요. 야, 진짜 대한민국에 참 미친 상도 많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뉴스가 있어서 이 뉴스도 소개하겠습니다. 진짜 꼭 소개하고 싶은 뉴스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꼭 바로 잡아야 될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법원과 의사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몸을 맡기는 의사, 우리의 몸을 맡기는 법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법관이 잘못 판결하면 구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벌금이 나와도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판사, 좋은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4년도에 신해철 사고. 개인적으로 신해철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개인적 감정을 떠나서 신해철이요. 그 당시에 의료과실로 어처구니 없이 죽었었죠. 근데 그 의료과실로 신해철을 죽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과실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해철 집도의가 또 의료사과를 냈고 법정 구속이 됐다고요. 저는요, 제가 되게 확신하는 게 있어요. 갱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갱생, 그러니까 선도, 범죄자가 정말로 바뀌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는 정말로
하늘이 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 집도이가 또 다른 의료과실로 항소심에도 실형을 받았는데요. 얼마 받았을까요? 1년 선고.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재범인데 1년? 이런 판사가 누구냐고요? 이 판사 이름 누구야? 이 판사 누구야? 이성복 부장판사. 사람이 죽었는데 또 죽었는데 1년? 제가 그래서 화가. 세 번째예요?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였어요? 여러분, 이거 1년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 사건을 갖고 온 이유는요, 딴 게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 판사들 판결 잘해야 돼요. 어떻게 1년을 선고해요? 어떻게? 그것도요, 징역이 아니고요, 금고.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감옥만 들어가는 거예요. 일도 시켜야죠. 징역을 줘야죠, 징역을. 저 정말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걸 보는 순간. 사람이 죽었어요. 신해철도 죽었어요. 딴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의사를 1년? 이런 판사가 누구냐고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문영배가 지금 현재 정말 이상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제가 제 첫 번째 기사로 가겠습니다. 좌익 카르텔 온상으로 번질된 법원이라는 기사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요, 좌익 카르텔 온상으로 변질된 법원, 김남국 코인, 울산 사건, 윤석열 구속 후 야권 인사 무죄 선고가 높아지고 있고요. 헌재도 진보 재판관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념에 매몰된 사법부 스스로 불신자초. 자, 5번 뉴스 다시 보여주세요. 윤희숙이 이야기합니다. 문영배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 여러분, 문영배의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이 사실이라면 그런 활동을 하는 판사에게 저는 판결 받는 대통령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유여해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헌재 앞으로 당장 가서 문영배의 사퇴를 촉구하라. 머리 깎고 단식하고 108명 모두가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라고 저는 촉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의견을 같이 한다면 정말로 그런 촉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적입니다. 이런 재판관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모욕적이고, 우리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다는 것도 모욕적이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그런 자들이 선고를 내리고 그런 자들이 선고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우리는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여회의 방송은 이 내용을 가장 중요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문영배가 사퇴하도록 108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나서라. 국민이 촉구하십시오. 우리가 가서 흔드는 것이 효과가 10이라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효과가 100입니다. 일당 100이죠. 왜? 국회의원이니까요. 저는 모욕을 느낍니다. 그런 재판관이 대통령을 판결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저와 의견을 함께 하신다면 하트를 띄워주세요. 산도라지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100% 국산 건도라지 태백산 도라지 골드. 기관지 건강에 도움 필요하신 분, 당뇨, 고혈압,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기침과 천식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하루 한 스푼으로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태백산도라지 골드를 아투TV 구독자 한정 3+3 총 6개월분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태백산도라지 골드를 구매하실 아투TV 시청자분들은 010-7262-445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왜 화가 났었냐면요. 저는 판사는 세상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기사에 나온 판사들, 특히 뭐 성범죄 관련된 이런 판사들이 다시 정직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다시 판결을 하는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판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조건 판사복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어떤 것이든지 정가를 가진 판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검사 모두요. 변호사는 약간 예외. 왜? 변호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판검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저는요, 판사, 검사는 정가자는 사용하겠습니다. 거기다가 국회의원도요, 제발 정가 많은 사람들은 좀 뽑지 맙시다. 그쵸? 네. 오늘 저녁 1시간 동안 여러분 오늘 귀 좀 따갑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응원 주실 거죠?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은 다시 우아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 구독 좀 해주세요. 저도 50만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유여의 적반하장이 되고 싶어요. 구독해 주시기를 약속.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